네, 안녕하십니까. 카다마의 포스TV 대표 홍계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마의 포스TV에서 네이버 쇼핑에 드디어 이 제품을 론칭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삼성페이 결제,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웹카드 결제 다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은 기본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KCP C2100 모델인데요. 이 단말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선 랜카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랜카드를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이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특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마트폰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선 카드 단말기 기능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FC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이 단말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요, 카드를 보통 카드 단말기에 꽂고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단말기는 여기 뒤에 보시면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편리한 그 기능이 있는데요. 삼성페이 결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객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카드 단말기 우측 또는 좌측에 터치를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결제 후에는 다시 고객님에게 휴대폰을 건네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 KCP 2100 모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께서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도 편리하죠. 고객 휴대폰 만질 필요도 없죠. 고객 입장에서도 편리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어떤 매장 점주에게 건네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여기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대용량 포스 용지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랫동안 용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자동으로 용지가 절단이 됩니다. 그런 점도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 KCP C2100이 가지고 있는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상세 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 동영상도 다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저희 카다마의 포스TV와 인연이 되신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CP C2100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이쪽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쪽에 보면 뒤집어 볼게요. 여기 있죠. 이쪽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측면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지금 삼성페이 준비가 됐고요. 뒷면을 이쪽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뒷면을 갖다 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을 우측 측면에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자, 56,000원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아시죠?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볼게요. 자,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 해드릴까요? 일시불이요? 알겠습니다.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할부 개월수를 0개월인 상태에서 밑에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 거래를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개월수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자, 서명은 어디다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금액 56,000원 나와 있죠? 그죠? 서명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하면 돼요. 서명펜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명패는 같이 결합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제됐죠? 그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결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삼성페이 결제 또 한번 해볼게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스마트폰 뒷면을요.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댑니다. 이 부분에다가 대볼게요. 이렇게 스마트폰 자, 뒷면을 댑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됐더니 바로 금액을 누르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금액 눌러보겠습니다. 4,789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입력 버튼. 자, 그러면 결제가 될 겁니다. 결제됐죠? 4,798원. 그럼 결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전거래가 있고 신용거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모든 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거래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까 4,798원이었습니다. 보시면 4,798원 나와 있죠. 승인 번호 나와 있고 거래 일시 카드 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자, 다시 카드를 읽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우측 측면에 갖다 대면 됩니다. 삼성페이를 우측 측면에 갖다 대볼게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자, 입력했습니다. 준비됐죠?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보겠습니다. 어이구.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자,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됐죠. 4,798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한 게 5,600원이었죠. 56,000원이었죠.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취소 버튼.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에서 하니까 1번 버튼 눌러주시고 자, 다시 카드를 읽히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할게요. 자, 준비됐죠?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이쪽 부분에 갖다 대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을. 자, 보십시오. 대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아까 56,000원짜리였죠? 결제 금액이요. 56,000원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몇 개월로 결제했나요? 여기 보시면 3개월로 결제했죠. 3개월. 3개월을 눌러주시고 자, 원거래 승인일자. 이 원거래 승인일자는 그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언제입니까? 그거예요. 그 삼성페이 결제한 날짜가 언제죠? 그게 바로 원거래 승인일자의 개념입니다. 어제 거래했으면 여기 14일을 만약에 정정 버튼을 눌러서 14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14일로. 근데 오늘이니까 15일이죠. 입력. 자,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다 나와 있죠. 여기 승인번호 보이나요?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3355 이거. 3355-8357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5만 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은 어디다 하나요? 서명패드에 서명을 입력하세요. 이게 바로 서명패드입니다. 요 부분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하면 자, 여기에도 표시가 되죠. 여기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취소가 됐습니다. 56,000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지금까지 삼성페이 결제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KCP C2100 카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쪽에 보면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 뒤쪽을 볼게요. 여기 있죠. 이 부분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또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카드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먼저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은 다음에 자, 집어넣고 금액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4,758원. 금액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자, 결제가 됐죠.
그리고 자동으로 커팅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 카드 재고 요망 이런 멘트가 떴죠. 자, 카드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여기에 넣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투입을 해서 먼저 고객이 투입하면 됩니다. 고객님 카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넣었죠. 이 상태에서 금액을 눌러주면 됩니다. 고객이 먼저 카드를 투입한 다음에 금액을 누르게 되면 결제가 되죠.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건의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요. 취소를 해볼게요. 먼저 취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버튼은 어디 있나요?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1번을 확대해 볼까요? 여기 취소라고 쓰여 있죠. 자, 1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신용거래 취소가 있고 직전거래 취소가 있는데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입니다. 3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5,480원짜리를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보시면 5,480원 승인번호가 나와 있고요. 거래 일시는 8월 15일입니다. 대한독립만세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 나와 있고. 자, 1번 진행입니다. 자, 카드를 읽히세요. 카드를 넣어볼게요. 카드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으면 결제가 결제된 카드가 취소가 되겠죠. 자, 정상 취소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5,480원 됐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결제한 게 4,758원짜리를 가장 먼저 결제했던 금액이죠.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였지만 그 이전에 거래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만 직전거래에서 취소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거래한 모든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에서 하시는 거예요.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읽히세요. 카드를 넣어주라고 하죠. 카드를 한번 여기에 넣어볼까요? 이렇게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합니다. 금액이 아까 어떤 금액 얼마짜리였나요? 4,758원짜리였죠. 요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4,758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원거래 승인 일자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카드를 거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젠가요?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어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15일을 여기 밑에 보면 정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정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지워지죠. 그래서 8월 14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요. 자,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여기 승인번호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승인번호 8자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원거래 승인번호 입력.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영수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4,758원.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쪽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카드 결제 취소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은요, 카드를 보면, 자, 이것은 아이스 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뒤집어 보면 이것은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스 칩이 망가졌을 때 결제하는 방법이 바로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카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카드는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이스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지금. 자, 금액을 눌러볼게요. 자, 5,480원. 금액 누른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야 되겠죠? 자, 아이스 카드 오류.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그리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합니다. 여기에다 읽힙니다. 자,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결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입니다. 취소 한번 해볼까요? 5,480원짜리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1번 버튼이 취소 버튼입니다. 취소 버튼. 그리고 자, 직전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입니다. 3번. 자, 5,480원. 1번 진행이죠. 자, 다시 읽히세요. 자, 물론 카드를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는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이스카드 오류,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카드를 빼세요.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카드를 빼시고, 카드를 뺀 상태에서 옆으로 읽히면 됩니다. 마그네틱으로. 바로 이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바로 이렇게 해서 결제 취소가 됩니다. 됐죠? 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 아시겠죠?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카드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이 카드 단말기 KSPC 2100이에요. 그러면 이 KSPC 2100은 명령을 하겠죠. 바로 마그네틱으로 읽혀주세요라는 명령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넣어볼게요. 이쪽에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멘트가 나오나요? 금액을 눌러볼게요. 54,000, 6만원 한번 해볼까요? 6만원? 6만원 해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할부 개월수,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할부 개월수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아이스카드 오류,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그러면 카드를 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를 뺍니다. 뺀 상태에서 자,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돼요. 마그네틱은 9시 방향, 위에서 아래로 읽혀줍니다. 서명 패드에 서명을 입력하세요. 서명 해볼게요. 서명은 서명 패드가 어디 있나요? 바로 이게 서명 패드죠. 요게 서명 패드입니다. 여기다가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되겠죠. 결제됐죠? 자, 6만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1번.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입니다. 3번. 자, 보시면 6만원이죠? 자,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거래 일시는 8월 15일입니다. 24년 승인 번호 나와 있고요. 1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읽히세요. 다시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카드 오류,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카드 빼세요. 빼고 바로 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명 패드에 서명을 입력하세요. 서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명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보이시죠? 서명 여기도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지금까지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여기 보시면 3번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3번에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은 사업자 지출증명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여기에 번호 입력하는데 어떤 번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휴대폰 번호 눌렀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금액을 누르게 되면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3번 현금 버튼을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명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개념부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부분 요즘 고객분들은 거의 99.9%가 이런 카드로 결제를 하죠.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매장에 오셔서 15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3번. 자, 그러면 그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분이 답변을 하겠죠. 아, 저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2번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명. 말 그대로 사업자니까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하는 거니까 사업자 지출증명이에요. 2번. 자, 이때 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어떤 번호예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고객님, 물론 여기에서 고객님에게 사업자 번호를 물어봐서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 뒤집어 보면 여기에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그 고객이 직접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410-25-31-208 입력했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리고
자,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 고객이 15만 원을 입력을 했으니까 15만 원. 그리고 입력 버튼, 그럼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 지출 증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는 자,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여기 있죠. 자, 방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현금 거래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현금 거래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2번. 자, 다시 이때 카드를 읽히세요라고 멘트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취소 현금 거래죠. 2번.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죠. 취소할 때는 마찬가지로 1번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 취소 버튼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현금 거래죠. 현금 영수증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금 거래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거예요. 2번. 자,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했던 거니까 2번. 자, 그리고 1번 지출증빙 취소겠죠. 1번. 자, 고객님 다시 번호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자, 입력.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취소 금액은 얼마였나요? 15만 원이죠. 입력. 자, 원거래 승인 날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으면 15일을 여기 밑에 보면 정정 버튼이 있죠. 정정 버튼을 통해서 14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15일날 발행을 했으니까 15겠죠? 입력, 승인번호. 현금 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기 있죠. 15만 원 현금 승인번호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승인번호 9자리를 190600485입니다. 입력했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거래 취소겠죠. 1번. 자,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여기 보시면 3번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3번에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2번은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한번 눌러볼게요. 1번. 여기에 번호 입력하는데 어떤 번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휴대폰 번호 눌렀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금액을 누르게 되면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3번 현금 버튼을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개념부터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부분 요즘 고객분들은 거의 99.9%가 이런 카드로 결제를 하죠.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매장에 오셔서 15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3번. 자, 그러면 그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분이 답변을 하겠죠. 저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2번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말 그대로 사업자니까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하는 거니까 사업자 지출증빙이에요. 2번. 자, 이때 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어떤 번호예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고객님, 물론 여기에서 고객님에게 사업자 번호를 물어봐서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 뒤집어 보면 여기에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그 고객이 직접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410-25-31-208 입력했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리고 자,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 고객이 15만 원을 입력을 했으니까 15만 원.
그리고 입력 버튼, 그럼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 지출 증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는 자,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여기 있죠. 자, 방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현금 거래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현금 거래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2번. 자, 다시 이때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취소 현금 거래죠. 2번.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죠. 취소할 때는 마찬가지로 1번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 취소 버튼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현금 거래죠. 현금 영수증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거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금 거래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쓰는 거예요. 2번. 자,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했던 거니까 2번. 자, 그리고 1번 지출증빙 취소겠죠. 1번. 자, 고객님 다시 번호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자, 입력.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취소 금액은 얼마였나요? 15만 원이죠. 입력. 자, 원거래 승인 날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으면 15일을 여기 밑에 보면 정정 버튼이 있죠. 정정 버튼을 통해서 14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15일날 발행을 했으니까 15겠죠? 입력, 승인번호. 현금 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기 있죠. 15만원 현금 승인번호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승인번호 9자리를 19060048호입니다. 입력했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거래 취소겠죠. 1번. 자,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NFC 결제 방법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카드를 보면요. 대부분 그 교통카드들 있죠. 지하철을 타는 카드 또는 버스를 타는 카드를 보면 여기에 이런 물결 표시, NFC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카드들은요. 물론 여기 IS칩 있죠. IS칩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결제할 수가 있죠. 금액을 누르면 되겠죠. 또는 여기에 카드를 IS칩을 이렇게 넣어서 물론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NFC가 되어 있는 이 카드는 여기 보세요. NFC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도.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탈 때 또는 버스를 탈 때 대는 것처럼. 그러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NFC 결제 방법인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실제로 해볼게요. 일단 입력 버튼 눌러주십시오.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400원 24,000원 해볼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카드를 읽히세요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카드를 댑니다. 뒤에다가 댑니다. 여기다 대는 거예요. 자, 대볼게요. 결제됐죠? 영수증이 올라올 거예요. 이게 바로 NFC 결제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취소. 1번이 취소 버튼입니다. 1번 취소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고요. 여기.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죠. 3번. 자, 보시면 24,000원 맞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거래 일시 승인 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이죠? 다시 카드를 읽히세요. 대볼게요. 자, 대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24,000원. 지금까지 NFC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자, 매출 집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출 집계는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또는 뭐 일주일, 뭐 한 달, 뭐 6일, 아니 뭐 6개월 이렇게 그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요. 기간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일단 집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계 버튼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산 집계, 2번은 호스트 집계, 3번 단말기 집계. 이게 단말기 집계니까 단말기 집계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십시오. 3번. 뭐 요약으로 할 수도 있고 상세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요약으로 합니다. 1번.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을 죄송합니다.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과 발행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다 보고 싶다 하면 1번이고요. 그냥 나는 뭐 현금 영수증 발행 내용만 보고 싶다 하면 2번, 3번이죠.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신용카드 매출만 보고 싶다면 2번, 신용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전체로 합니다. 자, 매입사별로 해도 되고요. 저는 매입사별로 하니까. 물론 카드사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자별, 기간별 나오죠. 일자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월 14일, 오늘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 합계. 없네요. 오늘 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집계로 들어가시고요. 집계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고 요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는 상세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로 보고 싶으면 1번,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만 보고 싶으면 2번, 현금 영수증 발행 내용만 보고 싶으면 3번입니다. 전체로 저는 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매입사별, 카드사별로 해도 되고 매입사별로 해도 됩니다. 카드사별로 해볼까요? 일자별 나오죠? 기간별 나오죠? 기간별로 한번 해볼까요? 2번. 자, 그러면 매출을 언제부터 보고 싶냐면 3월 1일부터 보고 싶다고 할게요. 8월 15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15일이니까 이걸 다 지웁니다. 정정 버튼을 통해서 다 지워요. 지운 다음에 0301 그죠? 3월 달부터 자정은 00시 00분 00초죠. 자, 이때부터 이제 3월 1일 자정부터 입력하시고 언제까지? 8월 1일까지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워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지웁니다. 종료일시 지워지죠. 8월 1일이니까 01이겠죠. 1의 자리에는 01, 02, 03을 이렇게 합니다. 붙입니다. 그리고 23시 11시죠. 59분 59초까지 매출 내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집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있으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간별 집계 또는 당일 집계도 다 가능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0번 있죠. 0번. 0번을 보면 통신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통신 방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예로 하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랜으로 하시고요. 3번입니다. 그리고 1번 단말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무선이죠. 와이파이니까 2번입니다. 자, 1번 와이파이 전체 검색. 일단 전체 검색을 하십시오. 1번.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가 다 검색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IPTime Nice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현재 4번으로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4번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을 해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2번은 이걸로 움직입니다. 자, 보시면 자, 5번은 입력이에요. 자, 2번은 위로 가는 거고요. 6번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4번은 좌측, 8번 아래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8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1번에 돼 있죠. 8번 누르면 아래로 가겠죠. 그러면 2로 가겠죠. 2로 갔죠. 또 한번 8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밑으로 갈 겁니다. S로 가겠죠. 자, 옆으로 6번 한번 눌러볼게요. 6번 누르면 T로 가겠죠. T로 갔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은 만약에 이게 T가 비밀번호다 하면 T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은 5번입니다. 이게 5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엔터죠. 5번. 자, 보세요. 자, 그럼 T로 이제 잡혔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IPTime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IPTime으로 잡을 때는 여기 보시면 집계가 화살표가 위로 돼 있고, 자, 용지는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죠. 이걸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집계 버튼 누르면 화살표가 위니까 위로 갈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요거.
자,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지울게요. 지우는 것은 여기 정정 버튼이 지우는 겁니다. 여기 정정 버튼 있죠? 다 지워져요. IP타임 비밀번호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A입니다. A가 어딨나요? 여기가 A죠. 그죠? 그러면, 자, 6번을 누르면 옆으로 가겠죠. 자, 6번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보이시죠? 자, A로 하고요. 자, A 됐고요. 이제 입력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5번은 입력입니다. 5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A죠. 그 다음에 숫자. 자, 그 다음에 숫자로 갈게요.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그죠? 이게 IP타임 비밀번호입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했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중 이렇게 떴죠. 지금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 와이파이 성공했죠? 자,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일단 자동을 눌러주세요. 2번. 성공한 다음에 자동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와이파이 설정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설정 완료하면 됐습니다. 종료하셔서 나가면 됩니다. 종료하시고 여기 와이파이 전체 검색에서 종료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눌러서 이게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으로 나오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와이파이 세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대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고객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죠. 또한 점주께서 결제를 받기 위해서 고객을 찾아가서 결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즉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카단말기 포스TV에서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키인 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 거 카드로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키인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 1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때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요. 이때 카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 번호는 16자리죠. 물론 요즘에는 15자리 카드도 있죠. 자, 제 거 카드는 16자리입니다.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 거 카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입력. 자, 유효기간 입력을 해볼게요. 연월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카드는 월연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연월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죠. 그리고 금액은 10,000원만 해볼게요. 입력. 결제됐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키인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키인 결제는 제가 보여드렸고요. 취소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취소는 여기 1번이 취소 버튼이죠. 1번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입니다. 3번. 자, 보시면 10,000원 맞죠?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다시 카드를 읽히세요. 카드를 읽힐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00원 됐죠. 지금까지 키인 승인을 해봤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QR 결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R 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QR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에 QR 바코드 스캐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QR코드나 바코드를 읽히게 되면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신용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신용 버튼 1번 신용 승인,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가 하죠. 이때 여기 보시면 IC 또는 MS, 바코드, NF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자, 저 얼굴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QR코드를요, 여기에 대는데요. 자, 조명 때문에 좀 그렇네요. 여기에 대는데, 여기를 보면서 대시면 됩니다.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시간을 오버됐네. 다시 신용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 버튼 1번 신용 승인,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했을 때, 자, 이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여기에 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서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금액을 눌러볼게요. 3,690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금액 입력했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결제됐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3,690원이 결제 완료 이렇게 문자에 뜹니다. 업체명은 장미장식이라는 업체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취소 버튼은 1번입니다. 1번에 취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취소라고 쓰여 있죠. 1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입니다. 3번. 자, 그러면 3,690원이 나타나 있죠. 카드 번호, 거래 일시, 승인 번호, 금액 확인되었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코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카드를 읽히세요. 자, 뒤집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대는 겁니다. 다시 대볼게요. 자, 됐죠? 여기에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서 대십시오. 이쪽에 이렇게 되면 됐죠?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 1번 눌러주시고 직전 거래입니다.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3번, 그리고 3,690원 맞죠? 1번 진행.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QR코드를 여기에 대는 거예요. 되면서 되는데 여기를 보면서 대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690원. 지금까지 QR 코드를 통한 결제 방식을 보여드렸고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QR코드 결제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웹카드도 마찬가지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웹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롯데카드, 여기 웹카드가 없네요. 어쨌든 웹카드도 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